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지질공원에서 제공하는 지오판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지질여행 전자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오판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지질여행 책자와 한국의 지질유산 책자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오판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지질여행 전자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오판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지질여행 전자책을 통해 전국의 지질공원 특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옛 생물의 기록인 화석. 옛 생물의 기록인 화석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됩니다. 중생대 시기, 한반도에 살았던 다양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룡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한반도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한반도에서 발굴된 공룡들의 화석 위치입니다. 한반도 지체 구조는 중생대 시기에 북중국 지괴와 남중국 지괴가 충돌하면서 3번의 조산 운동을 겪었습니다. 고생대 페름기 시기에는 북중국 지괴와 남중국 지괴는 적도상에 위치하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생대 트리아스기 시기에 북중국 지괴가 먼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였고 남중국 지괴는 북중국 지괴와 충돌했습니다. 중생대 쥐라기 시기에 남중국 지괴도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였고 뒤이어 영남 육괴와 남서일본 육괴도 충돌했습니다. 중생대 백악기에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자 남서일본 육괴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며 동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 시기의 동북아 지형입니다. 쥐라기 시기에 공룡들은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반도와 일본 지역으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일본의 후쿠이현, 홋카이도, 효고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공룡 화석이 발굴되었습니다. 6,500만 년 전 중생대 말기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여 공룡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멸종이 발생했습니다. 지구 생태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포유류에서 인간이 진화할 수 있는 신생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이 지질시대입니다. 지질시대를 화석으로 구분하면 선캄브리아 시대는 생물 흔적이 매우 드물어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명칭은 생물의 출현과 진화 등 생물계에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화석의 생성 과정입니다. 생물체가 죽은 뒤 진흙이나 모래 같은 퇴적물에 묻힙니다. 퇴적물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생물의 조직과 뼈가 광물질로 바뀌는 화석화 작용을 거칩니다. 생물의 뼈, 이빨, 껍데기 등과 같은 골격이 화석이 된 경우는 몸화석 또는 체화석이라고 합니다. 공룡뼈 화석은 체화석입니다. 생물이 살아가며 남긴 흔적인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파고 들어간 자국과 구조도 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생흔 화석이라고 합니다. 생흔 화석을 통해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생태와 당시 환경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46억 년에서 5억 4천만 년 전 선캄브리아 시대는 지구 역사의 88%를 차지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은 35억 년 전에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에서 발견된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와 6억 년 전에 형성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입니다. 남세균과 조류가 번성하면서 산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마지막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최초로 만든 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화석으로 취급합니다. 고생대 초기에는 단단한 껍질과 뼈를 가진 삼엽충과 같은 무척추 해양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생대 중기에는 척추동물 어류가 등장했습니다. 광합성 생물에 의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지며 오존층이 만들어졌고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껍질을 가진 해양 생물 중 일부는 육지로 활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갑니다. 양서류와 곤충이 다양하게 진화했고 나무고사리 같은 거대한 양치 식물들이 번성하며 습지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의 환경은 온난다습했습니다. 고생대 시기가 끝날 무렵 초대륙 판게아 형성 과정에서 화산 활동에서 발생한 화산재가 대기로 분출되어 생물들이 대멸종했습니다. 고생대에 번성했던 양치 식물이 매몰되어 석탄이 되었습니다. 중생대 시기는 화산 활동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 기체 증가로 기후는 따뜻했습니다. 해양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이 번성했습니다. 작은 크기의 포유류와 은행나무 같은 것이 식물이 등장했습니다. 중생대 말기에 소행성 충돌로 혹독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이 멸종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살아남은 작은 포유류들은 새롭게 진화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생대 시기에 초대륙 판게아는 여러 대륙으로 갈라지며 해양 분포도 다양해졌습니다. 중생대 시기의 공룡뼈 채화석과 공룡 발자국 생흔 화석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신생대 시기에는 매머드를 포함한 대형 포유류가 번성했고 속시식물이 등장했습니다. 신생대 말에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신생대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은 신생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사라진 유공충 화폐석입니다. 생물이 살았던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은 표준 화석입니다.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기후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은 시상 화석입니다.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며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고 인도양은 확장됐고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며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고 대서양은 넓어졌습니다. 신생대 후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화산섬 제주도에서는 해류 채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머드는 신생대 동물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화석산지를 표시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한국의 지질 유산을 설명하는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